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억 빚더미를 연매출 6천억과 맞바꾼 부의 원리.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빈자로 사는가. 그 모든 비밀이 있는 웰싱킹. 지은이는 켈리체,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켈리체는 성공의 배경으로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싱킹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을 일구기까지 몸소 체득한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가난했던 소녀공 시절부터 글로벌 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최상위 부자 켈리체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 웰싱킹.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지려고까지 했던 그녀는 어떻게 영국 상위 0.1%의 부자에 꼽히고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뤄냈을까? 이 책 웰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이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입니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고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를 향하죠.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두게 됩니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수죠.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을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입니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죠. 당신도 이 세 가지 벽을 부순다면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더 멋있는 디자인을 해놓고도 그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창의력과 인문학적 소양의 차이 때문이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야 하는 교육을 받아온 나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1시간이면 끝나는 패션쇼를 두고도 몇 날 며칠 떠들 수 있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선생님의 하는 말만 가만히 듣는 교육을 받아온 아시아 친구들이 대부분 절망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오토쿠티르 중심의 파리 패션계에서는 그들을 능가할 만한 창의력이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 중에는 나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다만 나는 시대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천재가 아니었고 이 사실을 씁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나에게 실용적인 사고를 더 인정하는 뉴욕이 파리보다 더 적합할 거라 판단했다. 나는 파리의 패션업계에서 최고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진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게 내 최고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혈혈단신으로 정읍에서 서울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떠나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나는 남달리 총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뜨거운 불길에 몸을 맡기고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쇳덩이처럼 나는 계속 단단해질 뿐이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내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린 날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당신도 이 땅에 굳게 선 것처럼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무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당시만 해도 멘토니 롤 모델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지금은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 모델, 더 나아가서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멘토는 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나 롤 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한 단계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켈리 델리를 준비하던 2년 동안 남들이 보기에 나의 조건은 실패하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다시 살아보겠다고 심기일전했지만 위기의 순간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여전히 돈이 없었다. 1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행복해지자고 결심한 상태였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며 날마다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에너지가 매일 새롭게 차오르는 느낌, 모든 것에 감사한 느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으로 충만했다. 내게 주어진 위기 상황 중에서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태도와 각오를 바꾼 게 다였다. 태도를 고치고 각오를 달리하자 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기회가 기대되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었다. 부자들 중에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의 길을 열어주려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만 많고 눈에 생기가 없으며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의 노하우를 전하진 않는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으며 나누지 않는 부는 탐욕만 키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표정, 말투, 몸짓 등으로 어떻게든 표현된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번에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귀인을 만나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쳐야 한다.
위기를 마주하면 떠오르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를 딛고 최고의 나로 서기 위해서는 웰싱킹을 자각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마중물은 풍요의 생각, 웰싱킹이다. 웰싱킹의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에서 나온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간절함이 꿈과 만나 하나가 될 때, 그리하여 위기에 대한 태도와 각오가 바뀔 때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등처럼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글이나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위태롭다고 느낀다. 삶은 갖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다.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과 화목하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행복, 건강, 가족, 돈 등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른 요소처럼 중요하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부도 일종의 패턴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빈자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부를 이루는 패턴이 있음에도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부를 얻으려는 태도다. 부자는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자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고친다. 무엇보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요행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붙질 않는다. 따라붙더라도 금세 도망가기 마련이다. 부를 얻기 위한 태도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돈도 누울 자리, 설 자리를 알기에 자기가 온당히 쓰여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이보네제는 돈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돈의 태도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백만장자부터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재정 상태와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줬다. 돈이 넉넉해도 늘 불안한 사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돈을 써도 유쾌하지 않은 사람, 부자들을 질투하는 사람 등 다양한 내담자들을 상담하며 그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녀는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라고 강조하면서 돈과의 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돈과 신의를 다져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 활동이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즉시 멈춤으로써 돈과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보네젠의 돈에 대한 태도는 내가 웰싱킹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돈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거쳐 얻으려는 자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자 중에서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겠는가?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이다.
자신을 단지 생존의 도구 정도로 치부하는 자와 가치를 알아주는 자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는가? 이번에도 후자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어떤가? 당신도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 돈은 삶에서 중요하다.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채근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으며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과연 그런 당신을 돈이 선택하겠는가?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하라. 탓하려고 하던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 그래야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간혹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내 탓이란 질책이나 꾸지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걸 말한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부자들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자들도 금연에 실패하고 설탕과 소금을 끊지 못한다. 어디 그뿐인가. 목표에서 빗나가기도 하며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부자들도 당신처럼 후회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한다.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탓은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를 가지고 타인에게 위로받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탓이 무엇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탓하기를 멈추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겨우내 살을 내는 칼바람을 이겨내고 결국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야말로 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아주 작은 결핍에도 무너지는 인간에 비하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가 된다. 물론 핵심은 무엇을 심었느냐다. 그렇다. 그래서 심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그간 당신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심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해 왔는지를 잘 나타낸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삶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꿈을 이룬다는 건 사과나무에 비유하면 풍성한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빛깔이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영양분이 제대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겉보기엔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강한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를 창조하는 진짜 필요한 가치를 삶에 뿌리내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불을 끌어당기는 7가지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습관이다. 고로 당신이 진정 부를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 중이던 강연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1000명, 프랑스에서 300명,
영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강연이 팬데믹 위험으로 취소된 것이다. 많은 사람의 지친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준비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다. 차라리 경제나 경연에 관한 강연이 취소되었더라면 다음을 기약하며 훌훌 털어버렸을 텐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아쉬움이 계속 나를 괴롭혔고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터득한 생각의 힘 웰싱킹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한 젊은이의 영어 공부도 돕고 나의 생각 파워도 제대로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영어 명언을 100일간 올리기로 결심했다.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바로 난제에 부딪혔다.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성상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었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미지 툴을 다루는 내 모습은 마치 처음 젓가락질을 배우는 어린아이 같았다.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완성된 이미지와 함께 자기계발 명언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컴맹인 내가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은 씨가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매일 내가 쓴 글을 공부하고 있는데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내가 글을 쓰면 자신이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야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에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19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단번에 꺼질 수 있었던 생각 파워 강연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그렇게 자기계발 명언이 시작되었고 나의 아쉬움은 점점 옅어져만 갔다. 결심했던 100일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업로드되는 자기계발 명언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은 정성으로 시작한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은 결과였다. 나는 그때 나의 메시지를 의미 있게 여겨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계발 명언을 멈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0일이 모두 끝난 후 다시 혼자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컴맹의 분투가 시작되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이런 나의 노력을 가득하게 여겼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웰싱킹을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10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종종 첼리큐의 웰싱킹을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100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내 것으로 완전히 체득했던 것처럼 웰싱킹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습관을 만드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습관은 7일차부터 몸에 배어 100일이면 완전해진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인생에는 다소 짓궂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는 쉽게 꿈을 내주지 않는다. 숨이 곧 넘어갈 것만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려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준다. 산다는 것,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짓궂은 장난을 이겨내는 일이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대로인 삶은 없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구설에 올라 지난 삶을 부정당하기도 한다. 처음 한두 번은 별스럽지 않게 이겨내도 이런 나쁜 상황에 계속 휘둘리면 의지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삶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짧은 생이지만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때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생각해서 이미 한 번 죽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지난 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인 건지 너무 분했다. 그렇게 스스로 옥죄기를 2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단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묶어 속박했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탄생을 알리며 세상에 포효하듯이 나는 세상을 안에 화건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화건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죠.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여야만 한다는 저자의 말에 한 번쯤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